자, 우리 볼까요? 네. 자, 비용과 비용 곡선 한번 볼게요. 앞에는 사실 뭐 인트로에 가까운 거고요. 자, 3번 비용과 비용 곡선. 우리가 이제 이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기업이 생산량을 얼마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서 회계적 비용과 기회비용이 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총 비용 이렇게 쓸 거예요. 거기 밑에 보니까 고정 비용이 있고요, 가변 비용이 있어요. 픽스드 코스트, 베어리어블 코스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이 가변 비용이나 변동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 비용은 생산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투입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면, 자, 생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만들 때 재료, 그게 약간 가변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웃풋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듭니다. 그때 거기 나와 있는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 빵이라든가 케첩이라든가 고기 등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산이 증가하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가변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노동 비용도 이렇게 가변 비용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다음 달러 가보시면 그 고정 비용과 관련한 게 거기 보시면 이런 것들, 크레인 같은 걸 예를 들고 있네요. 거기 한번 볼까요? 더 많은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 또는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봉급은 가변 비용이 되고요. 물론 이 자본도 모두 고정 비용이 아니라 일부 가변 비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심플하게 얘기하려고 자본이 고정된 고정 투입 요소 해서 고정 비용 이렇게 얘기할 건데, 가변 비용일 수도 있네요. 어떤 경우가 되는데 너무 이렇게 뭐 딱딱하게 보진 마시라는 뜻이죠. 일 수도 있다 이렇게요. 자, 거기 보니까 크레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가 집을 더 많이 지으려고 해 크레인의 임차를 늘려야 한다든지, 크레인을 사용함에 따라 더 빨리 낡게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임차 비용. 그래서 크레인 같은 경우에 집을 빨리 많이 지으려고 하면은 이거 더 늘려야 되는 거지. 이것도 조정이 가능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조정이 가능한 투입 요소인가 아닌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비용, 이 마모되는 거,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은 가변 비용이다. 자꾸 사용을 많이 할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우리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서 볼게요. 밑에 보면 신축성과 고정 비용, 가변 비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축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늘렸다 줄였다 조정이 가능한 가변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기업이 사용하는 투입물의 양을 얼마나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여부, 그거와 투입물의 비용이 고정 비용인지 가변 비용인지 간에는 중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입량이 쉽게 조정될 수 없는 경우를 고정 투입 요소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게 존재하면 우리가 생산함수에서 단기라고 표현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변 투입 요소, 그래서 고정 투입 요소가 없이 모두가 가변 투입 요소가 되면 그거는 장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적 여유 한번 볼게요. 1번 시간적 여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매우 짧은 기간에는 많은 비용들이 고정적인데, 짧은 기간 중에는 생산이 변화해도요 뭔가 투입물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짧은지는 약간 알 수가 없긴 하죠. 뭐 하루, 이틀, 한 달, 일주일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투입 요소가 조정이 가능한, 짧은 기간에는
모든 투입 요소가 모두 저기 나와 있는 고정 투입 요소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주 먼 긴 기간이 되면 전부 다 가변 투입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작은 식당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 이걸 통해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있죠. 자, 주어진 영업일의 경우에 비용의 많은 부분은 고정돼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는 거기 나와 있는 건물, 주방, 설비, 식탁 등 지불은 고객 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요. 요리사나 종업원도 미리 계획해서 고용해야 되니까 짧은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네. 매우 짧은 기간에는 거기 보니까 종업원, 요리사 이걸 그냥 바로 해고할 수가 없죠. 요리사도 고정 투입 요소, 고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간 단위로 봤을 때 가변 비용은 거기 나와 있는 식재료, 그릴을 데울 천연가스 정도일 뿐이고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식재료라든가 가스 비용 이런 건 줄일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다 비용이 되고요. 그다음 기간이 좀 길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1, 2개월, 2개월 후 이렇게 되면 가변 투입 요소가 이제 더 많이 생겨. 종업원 해고할 수도 있고 요리사도 해고할 수 있고 등등등.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간 날에는 더 적게 종업원을 배치해서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선택이 더 생겨요. 그래서 조정이 가능. 그럼 이게 짧은 기간에는 고정 투입 요소였는데 고정 비용이었는데 좀 기간을 길게 잡으면 가변 투입 요소가 되고 가변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을 얼마나 길게 짧게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더 나가서 아주 길게 1년 후 이렇게 되면 웬만한 게 다 이제 또 조정이 가능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조차 가변 비용이 된다. 이렇게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다음 해의 임대 계약을 끊어낼 수 있네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임대 이것도 조정이 가능.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많은 부분이 가변 비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 시간적 여유가 이제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기타라고 했습니다. 기타 요인. 자, 거기 보니까 투입물 시장의 다른 특징들도 투입 수준이 얼마나 쉽게 조정될 수 있는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자,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볼까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가 자본의 임대나 앞에서 본 것처럼 임대나 재판매가 가능한가의 여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 임대나 재판매 시장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요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건설 회사가 예를 들어서 크레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건설을 할 때 크레인이 필요하겠지. 자, 거기 보면 크레인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기업이 많은 생산을 할 때 늘리고자 할 때 가끔씩만 필요로 하는 특정한 기계류나 건물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집 지을 때 잠깐만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다져지게 되면 그 다음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쓰는 이런 거,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잠깐만 빌릴 수 없을까요?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끔만 필요로 하는 특정한 기계류나 건물 같은 경우에 이거 잠깐 쓰는 거와 가끔 잠깐 사용을 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사용 시. 자, 이거를 앞에 본 것처럼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나 보는 거야. 저기 크레인 좀 잠깐 빌려 주실래요? 근데 이게 없어. 심장이 없다면 이렇게. 아니,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탈 때 그 여러분 다 소유해요? 아니잖아. 이용하는 것만큼 돈을 내잖아.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어. 임대 이렇게 해서 승차하는 그 사용료 이런 게 아예 없으면 그거 고민해야지. 아빠, 나 성대 붙었는데 어떡하죠? 그 버스를 하나 사야겠다. 뭐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 근데 학교 갈 때만 쓰는데 이번 학기는 이틀만 가는데 그럼 나머지 버스는 그냥 뭐 쓸 데가 없는 거야. 집에 그냥 방치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임대할 수 있는 요런 게 있다는 게
없으면 이게 당연히 우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효용이 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임대 시장이 없다면 그 투입물을 완전히 소유해야지 뭐 소유. 구입해야지 내 걸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그럼 내가 이거 크레인을 샀어. 근데 그때 잠깐 이렇게 막 철근 올릴 때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뭐야? 고정 비용 같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임대 시장이 있으면 이거 안 쓸 때는 쟤한테 빌려주면 되고 쓸 때만 빌릴 수. 그럼 이제 무슨 말이야? 이런 임대 시장이 존재하게 되면 저런 크레인은 원래 고정 비용처럼 되는 건데 가변 비용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신축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조정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줄에 임대 시장은 자본의 투입을 보다 신축적으로 만들어 줘서요. 이 임대 시장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본 비용을 고정 비용에서 크레인 같은 것을 자본 비용을 고정 비용에서 가변 비용으로 전환시켜 주네요. 가변 비용으로 전환시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거기 예가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 어떤 비용이 고정 비용이고 가변 비용인지 임대 시장 때문에 계속 얘기해요. 사고 팔 수 있는 재판매 임대 시장 이게 존재하는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좋은 예로 항공사 요 크레인하고 비슷해요. 또 다른 예가 비행기래 항공산업을 들 수 있대요. 항공산업. 옛날에는 이제 항공사들이 뭐 대한항공 등등 이런 데가 비행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소유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부 다 소유했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절반 이상이 임대해서 쓴대요. 임대해서 쓰다가 기종이 좀 낡고 오래되면 그거 이렇게 딴 데 또 임대를 해주는 거지. 렌트나 제주도 같은 데 어디 가거나 하면 렌트사 이런 데 가보면 차를 빌리잖아요. 그럼 차가 보통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러 번 한 건 아닌데 빌릴 때마다 거의 새 차에 가까운 차들을 이렇게 빌려서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경쟁이지. 차를 렌트를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빌려줬는데 차가 좀 오래됐어. 중고차 연식이 오래됐어. 그러면 가족들이 가는데 기분도 안 좋은데 새 차면 왠지 기분 좋잖아. 걔네들도 잘 나가는 데는 새 차를 해서 임대해서 주다가 한 몇만 킬로 타게 되면 그거 이제 또 다른 2차 임대해 주는 데다가 또 넘겨주고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래. 에어버스나 보잉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직접 임차하기도 하지만 그거 전문화된 항공기만 빌려주는 임대 회사들이 많이 있대요. 걔네들은 그걸 연결해 주면서 또 돈을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 회사에서 빌리고 어느 정도 쓰다가 반환하게 되는 다른 항공사 임대해 준대요. 자, 결국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계속 얼마나 신축적인가. 임대 시장이 존재할수록 좀 더 이 투입 요소에 대한 신축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것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이제 일반화되긴 했는데 자동차도 렌트나 리스하는 거야. 그래서 2만 달러에 구입을 했어. 달러에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나서 5년 후 쫙 타는 거야. 5년 동안 사용했어. 5년 후 이거를 절반 가격 감가상각 고려하겠지. 그래서 1만 달러에 중고에 재판매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5년 동안 10,000달러만큼 쓴 거니까 매년 한 2,000달러씩 돈을 썼다, 빌렸다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시나 이런 거에서 보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 할 때 이거 소유 개념보다는 임대 시장에서 한다고. 임대를 해서 연간 2,000달러를 이렇게 현재 가치로 정확히 한 건 아니지만 1년간 이렇게 사용했다. 돈 비용을 지불하고. 요즘은 그래서 렌탈이나 리스 같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나 안마기라든가 뭐 비데라든가 등등등 그런 것들 임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근데 여기서는 오케이 쉽게 와닿는데 노동계약도 거기 나와 있대. 노동도 계약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겠지. 근데 거기 보니까 노동 비용의 고정성과
가변성에 영향을 미친대. 노동계약은 노동의 가변성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이 우리가 배우는 이런 많은 얘기가 내가 만약에 뭐 시험을 본다 그럼 이런 거 안 한다니까. 뭐 이렇게 뭐 재판매 임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암기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시험이 이제 좀 바뀌긴 해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좀 더 발전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스타일은 그냥 미분해 아니면 그냥 전통적인 제가 다닐 때랑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좀 더 있어야지. 오 경제학이 쓸모가 있군. 이렇게 막 그냥 뭐 고리타분한 게 아니군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바뀌지 않았고 근데 이거 잘 그래서 읽어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보고 관심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연구 주제로 삼을 수 있고 요 원서들의 장점이 또 레퍼런스가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 뒤에도 그런 알찬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우리 시험에는 낼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무슨 뭐 회계사 시험을 본다, 뭐 공무원 시험 본다 하면은 이런 거 안 나오겠지. 뭐 해가지고 뭐 신축성이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데 의외로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데는 되게 오히려 또 중요해요.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뭐 노동계약은 노동비용의 고정성과 가변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하면 이게 뭔 얘기래? 이렇게 된다고. 근데 원래 자, 그 단락에 설명이 나와 있죠. 어떤 계약에서는 노동자가 얼마 동안 생산 작업을 하는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면 노동자가 얼마만큼 일을 하던 하지 않던 일정하게 돈이 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를 채용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서 삼성에서 현대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사무실, 책상 이런 걸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까지 이렇게 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너 해고야 해서 나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박스에다 자기 거 뭐 치약, 칫솔 뭐 자기가 쓰던 그런 것만 몇 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회사에 두고 와야 돼. 다 회사 거야.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준 고정 비용이라 하는데 그거 다 고정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정비용. 책에서는 어떤 고용계약이 있습니까 하면 이게 이제 고정비용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준 고정비용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건 책에는 없고요. 근데 책에 있는 건 다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니까 일자리 은행이라고 해놨네. 일자리 은행 이렇게요. 아니 일자리 중에서 항상 계속 크레인 같이 계속 가동해야 되는 노동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해고했어. 근데 만약에 그 타이밍이 왔을 때 크레인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려고 했는데 나 지금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크레인 좀 빌립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크레인 지금 다 빌려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크레인 빌릴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공사 일정을 뒤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근로자를 필요할 때만 즉각 채용했다가 해고했다가 그게 손쉬우면 괜찮은데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구하기가 힘든 거야.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뭐 일을 멈출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1980년대 일시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일시 해고된 근로자들도 정규 월급의 봉급의 한 95%를 줘요. 의료보험 혜택도 줘요. 퇴직할 때까지 연금도 계속 줘요. 근데 이제 그 근로자가 대신 이제 뭐 임금은 평소에도 조금 낮게 주는 대신 일이 없을 때도 안정적으로 비용이 나가도록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고정비용 성격을 지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야 그거 이제 쓰지 않을 때 아깝잖아.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잠깐 그냥 뭐 뮤지컬 하거나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주인공 빼놓고는 딴 사람들은 잠깐 무대 뒤로 빠져 있기도 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게 나와서 조연들이 노래하고 할 수 있으니까 잠깐 뒤로 빠지세요. 그때도 그냥 이 사람 떠나면 안 되니까 돈을 일정 수준 주는 거죠. 그게 일자리 은행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약 조건들 때문에 자동차 회사의 노동 비용은 생산량의 변동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Q가 증가하던 감소하던 상관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게 그게 고정비용이잖아.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은행이 존재하는 그런 노동계약인 경우에는 노동이 가변비용이 아니라
고정 비용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정 비용의 비중이 크잖아.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 위기 때 이게 비용이 커져 버리게 되니까 비용 조정 절감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거야. 한번 채용하게 되면은 채용은 쉬울 수 있는데 해고하는 게 되게 어려우면 이거 그냥 채용했다가 그냥 일거리가 없어도 계속 돈 나가고 하니까 그냥 줄이자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일자리 은행을 포기하게 된 경우도 많이 있다는데 이게 존재하면 고정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비용에 대한 얘기고요. 비용 곡선에 대한 형태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생산을 해 나감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볼 건데 비용의 성질과 규모는 이윤극대화 생산 활동과도 관련이 있대요. 자, 비용 곡선을 한번 보시면 기간에 따라 다른데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신발 회사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생산량 한 주당 켤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시 유량이고 그리고 수량으로 표현했고요. 고정 비용이 있고요. 가변 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총 비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총 비용이 되는 거야. 자, 생산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요. 고정 비용은 발생해. 50. 생산 안 하니까 가변 비용은 빵입니다. 총 비용은 당연히 이렇게 50 이렇게 되고요. 자, 생산을 한 켤레 했어. 고정 비용은 역시 50이고요. 가변 비용은 10이고요. 얘는 60이고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할게. 자, 세 켤레를 만들었습니다. 주당 50이고요. 얘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상관없이 일정하고요. 얘는 17.5가 되는 거고 얘는 67.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단기에 이렇게 고정 비용이 존재하게 되면 이거는 단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기가 되면 고정 투입 요소가 없으니까 고정 비용이 없으면 그건 장기고요. 자, 점띵 거기 보시면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일정하죠. 상수. 네, 이렇게 취급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당연히 고정 비용은 생산량과 상관없으니까 여기다 비용을 표시할까요? 생산량에 따라서 고정 비용은 이렇게 50 이렇게 일정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생산을 전혀 안 해도 단기에 지불해야 하는 거 그래서 Q가 제로일 때도 50 발생했죠. 다음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베어리어블 변동 비용, 가변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증가하는 정도가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체감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요. 그다음 나중에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이렇게. 그리고 생산 안 하면 비용이 빵이야. 원점을 통과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이 그려요. 뭐 이제 함수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처음에는 오목하게 그리다가 나중에 볼록한 이런 형태로 그립니다. 자, 그럼 총 비용은 어떻게? 총 비용은 요거 두 개 합하는 겁니다. 합하니까 요 가변 비용을 정확하게 고정 비용만큼 상방 이동시키면 얘가 총 비용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점띵 세 번째도 바로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 곡선은 총 생산 비용이 생산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합 이렇게 나타냅니다. 표 잘 보시고 오른쪽에 그래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밑에 볼까요? 251페이지. 자, 이 정리된 게 거기 뒤에 식이 나와 있어요. 25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저기 총 비용부터 쓸게요.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평균 비용은 이거를 Q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Q로 나눠주고 가변 비용 Q로 나눠주고 됐죠? 자, 이거 이름을 붙여요. 이게 뭐 AC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시면 253페이지 밑에 우리 책에서는 Average Total Cost ATC 뭐 이거는 뭐 표기하기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고
얘는요 평균을 붙여요. AFC 이렇게요. 얘는요 역시 앞에 A자만 붙이면 돼. 평균 AV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총 비용은 평균 고정 비용, 평균 가변 비용.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셔도 더 편할 수는 있는데 더 쉬워 보이는데 약자로 처리하세요. 그래야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자, 그다음에 이거 한 개 하면 미분하는 거야.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니? 얘는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고정 비용이 얼마나 변하니? 고정 비용은 50, 50 하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빵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변 비용 얼마나 변하니? 자, 요거를 우리가 MC라고 할 거야. 이렇게 MC 이렇게요. 이 한 개도 그 뒤에 나와 있어요. 한 개. 네, 거기 254페이지. 자, 얘는 한 개 고정 비용이지. MFC 언제나 빵입니다. 얘는. 그리고 얘는 MVC 언제나 MFC는 빵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빵이기 때문에 MC랑 MVC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가변 비용과 여기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은 항상 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항상 같아요. 왜냐하면 MFC가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FC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자, 이것도 우리 책에 거기 보시면은 255페이지에 얘가 나와 있거든. 그 얘를 차라리 풀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밑에 표만 잘 보세요. 우선 TC 생산량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이 가변 비용이 뭐냐면 주로 이제 노동에 대한 비용이지. 이거 다시 한번 쓸까요? 고정 비용은 RK라고 쓰시면 되겠고 가변 비용은 W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R도 고정됐는데 K도 고정돼 있으니까 상수 취급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가 5인데 얘가 10명 그럼 이게 50으로 항상 일정하고요. 얘도 고정돼 있지만 L은 변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에 표를 보셨습니까? 고정 비용은 거기는 200이야. 저는 요거 맞춰서 하려고 50이라 한 거고 가변 비용은 거기 보니까 W는 항상 일정합니다. 250으로 일정하고 노동자 수가 0, 1, 2, 3, 4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2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 거기 신발 공장 관련된 신발 회사의 비용이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거는 표 보시면 알 거예요. 생산량에 따라서 고정 비용 이렇게 있고 가변 비용 이렇게 있고 총 비용 거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고 옆에 볼까요? 한계 비용, 평균 고정 비용, 평균 가변 비용, 평균 총 비용 계산한 거 있잖아. 요거 값을 직접 거기 한 거니까 뭐 계산해서 그 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관련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는 어렵진 않거든요. 보통 원론에서도 많이 하는 거라서 거기 보시면 252페이지 그림이 색깔별로 잘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도 한계 비용 그래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인 총 비용이 이렇게 생긴 거야. 처음에 이렇게 체감적으로 총 비용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전제로 깔고 우리가 U자 형태로 표현하는 건데 이 총 비용의 형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위해서 거기 U자 형태로 된 걸 가지고 우리도 할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의미와 설명이 나와 있고요. 2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최종 그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시냐면 2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 그것만 한번 봐주세요. 뭐냐면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그냥 간단히 볼게요. 그거는 뭐 그래프 설명이니까 책 내용을 볼 건 아닙니다. TC 거기 보시면 45가 있고 더하기 15Q의 제곱 플러스 8Q 이렇게 있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생산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니까 얘가 고정 비용이라고요. 얘는 뭐야? 생산량에 영향을 받죠. 얘가 가변 비용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평균 비용 한번 구해 볼게요. 거기 잘 구하세요 나와 있어요. ATC 이렇게 구하면 이걸 Q로 나눠주는 거라고. 45를 Q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Q로 나눠주면 15Q 플러스 8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를 뭐라 그런다고? 얘가 AFC입니다. AFC. 얘가 AVC가 되는 거죠. AVC.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AVC가 뭐 U자 형태가 아니라 이건 우상향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그냥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막 곡선을 표현했는데 막상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뭐 아니면 3차 함수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겠죠. MC 미분하는 겁니다. 45를 미분하면 빵 이렇게 되고 얘를 미분하면 30Q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얘가 MFC, 얘가 MVC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언제나 MFC는 빵이기 때문에 MC는 MVC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곡선의 형태는 뭐 책에 나와 있는 그건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책의 장점은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확장 경로 관련해 가지고 장기, 단기, 확장 경로가 있거든. 그 그림부터 뒤에 나와 있는 그게 조금 이 책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요 일반화시켜서 U자 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 거고 거기부터 조금 자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거기 나와 있는 비용에 대한 확장 경로 이용해서요. 260페이지, 61페이지에 그 관련된 내용.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62페이지 이것도 중요해요. 그거가 이제 경작에서 그냥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야. 생산함수를 이렇게 주고 비용함수로 바꾸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 스타일이고 2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인 결론은 그 그림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266페이지에 범위의 경제성과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 간단하고요. 그 응용해서 뭐 누가 거기 나와 있는 뭐 백화점을 중심으로 하던 뭐를 없애버렸는가, 아마존이냐 코스트코냐 이커머스냐 등등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봤을 때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전부터 백화점이 뭐 거기 나와 있는 창고형 매장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서 뭐 코스트코나 샘스클럽이나 등등이 하면서 월마켓, 뭐 월마트, 타겟 이런 게 등장하면서 발생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뒤에 비용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확장 경로랑 연결해서 생산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론 들어갈 거야.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아마 우리 시험 문제는 완전 경쟁, 독점 그리고 뭐 약간 과점까지 조금 갈까 말까? 뭐 그 정도 우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